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써도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칠판에다가 써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셈하고 통합과학을 맡게 된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셈하고 통합과학은 제가 여기 동탄명인에서 통합과학을 맡게 된부터 처음부터 맡게 된 학교고요. 작년에도 제가 통합과학을 계속 쭉 맡아왔고, 그래서 이제 셈하고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뭐 완벽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작년의 경험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셈하고의 특징이랑 그 다음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네, 저는 경기과학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물리학과 생명과학과를 복수 전공했고요. 그래서 좀 통합과학처럼 물화생지 전체가 섞여 있는 과목들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과학고 선배님, 카이스트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쪽 학원 강사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좀 특히나 강점을 좀 갖고 있으신 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 대비하는 영재반 수업들에 좀 더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조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복수전공이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수준들까지 물화생지 전 과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심화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작년 셈하고 그 시험 경향이 좀 희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셈하고 작년 스타일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학교별로 조금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일단 셈하고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자기 관할 반을 나누어서 나가는 반 스타일이세요.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반이 나눠져 있고, 이제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제 모두 똑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반면에 이제 여기는 반별로 선생님들이 다르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 계획 자체는 똑같지만 그때 나가는 내용들이 조금 반별로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특징은 일단 통합과학을 순서대로 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특별한 문제가 다른 이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도 작년이랑 똑같이 통합과학의 첫 단원부터 순서대로 범위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통합과학이 전체 큰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단원이 시험 범위 전체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우리 예상되는 게 이 1단원 내용인데요. 저 1단원은 다시 크게 3가지 단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3가지 구분에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우주의 생성부터 지구의 형성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원래는 이제 물리학이 기본인데 공부하는 방식은 지구과학 파트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학 탐구의 전체 영역이 고등학교에서는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물리화학, 그 다음에 생명지구과학. 그 중에서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생명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아주 유명하게 암기형 문제로 되게 유명한 파트죠. 이 앞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지구과학 부분에 좀 포함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암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순서, 그러니까 일종의 연대기적 공부 방법인데, 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들을 제대로 하고 자신에게 생소한 우주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금방 적응하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일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파트인데, 이 두 번째 파트의 단원이 이제 주기율표 그리고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바로 화학과 연결되는 파트예요.
기본 내용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었던 화학 기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는 화학 원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재작년까지의 셈하고 문제 이 출제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학 파트에 집중되는 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고난도,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들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 적중을 해왔고, 또 작년에 셈하고에서 진행한 학교 수업 내용들을 봐도 이 화학 파트에서 준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화학 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수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했었고요. 당연히 요거에 대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죠. 올해도 당연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 플러스 당연히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된 이후에는 화학 원과 연계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 실제로 이 파트는 이제 화학 원의 2단원, 3단원과 연결되는 파트인데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풀이하는 것까지를 일단 수업의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에서 지각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는 신소재에 대한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화학의 내용이 기본이 되고요. 이 화학의 내용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바로 이 단원, 이 앞 단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파트는 역시 이 화학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통합과학을 새로 배우거나 이제 선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많은 어머니들께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나 그죠? 이런 과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물리랑 화학을 선행하는 게 좋다. 그렇죠? 만약에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나 학생이 어느 정도 능력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통합과학을 선행하지 말고 고등학교 2학년 물리나 화학을 선행해라. 이런 식의 권유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기본이 어느 정도 좀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위쪽은 지구과학, 그 다음에 이쪽은 생명과학, 그 다음에 신소재 파트는 물리학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화학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가졌었던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이 좀 특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세마고에서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유형들을 학생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 이것들에 대한 학습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변별력을 좀 다르게 주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변별력이 높아지는 부분이 화학이랑 물리라고 하는 원래 전통적인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에 특히 집중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집중이 됐어요. 일단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각 안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학년에 가르치는 과학 이 단원 그 과목들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들어보니까 지구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1학년 통합과학을 맡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을 높이는 파트가 원래 전통적인 물리, 화학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지구과학 파트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의 난이도가 비교적 적게 분포되어 있는 1학기 중간고사가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가장 쉬운 파트였어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물론 화학 파트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세마고 자체가 학생 수준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고득점자가 굉장히 높게 많이 분포가 됐었고, 그래서 등급의 분포가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특징 자체는 그 다음인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이어졌고,
이 지구과학 파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각각 기말고사 파트에 지구과학의 고난도 파트가 포함이 되는데, 특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구과학 원 문제인지 통합과학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구과학 파트의 고난도 문제가 포함이 됐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돼요. 예전에는 세마고 스타일이 물리랑 화학에 집중을 하면 되는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학교 수업 내용도 그 부분에 집중이 많이 돼서 여기에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 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전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성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까지는 이런 내용들까지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문제들을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지구과학 파트라고 하는, 올해도 아마 그 선생님이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배치가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똑같은 과목을 맡으시는 게 일반적인 선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서 이 지구과학 파트의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그래도 지구과학 파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구과학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지구과학 원, 그러니까 2학년 과목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난이도가 크게 튈 가능성은 적어서 아마도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집중이 여전히 될 것 같고,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도 여기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세마고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마고 문제 스타일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비중은 적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구과학 파트에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대비해서 제가 집중할 부분은,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쉽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또 다시 원래의 스타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 대비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이 2단원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지구과학 파트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첫 번째 단원에 특히 우주의 생성 부분 파트인데, 여기를 좀 더 강조하고 이것들을 좀 강화하는 이런 식의 개념 정리를 아마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수업을 듣든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든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통합과학의 이런 경향성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가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경향성은 그래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좀 알아두시고 학생들한테 좀 그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방학 중간에 방학 특강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학 특강은 그냥 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공통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내용과 연계되는 조금 심화되는 내용들, 심화 내용 그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 정리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내신 시간표가 진행이 되면은 학교별로 나눈 이유가 당연히 그 학교에 특화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출제되어 있었던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화학 파트는 지금까지 나온 세마고 문제가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식의 문제들을 좋아하는지, 그 학교의 특성 있는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따로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다른 학교 이제 설명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요 수업을 들은 친구와 요 수업을 듣는 친구, 만약에 둘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내용이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방학 시간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내신 시간표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개념 정리가 아니라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특징, 그리고 그것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풀거나 변형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풀이에 좀 더 적응도를 높이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여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방학 특강의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거의 주예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심한 내용까지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거의 개념 정리가 주인 반면에 내신 시간표의 경우에는 개념 정리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기출 문제와 그에 대한 변형 문제 풀이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여기 있는 고난도 문제 풀이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커리큘럼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제가 짧게는 5주, 그 다음에 길게는 6주, 뭐 최대 7주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서 그랬던 것이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6주 정도가 최대 많이 진행되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처음 1주에서 약 3주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 파트예요. 방학 동안에 선행을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비율에서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선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뭐 개념들을 적게 듣고 이러기에는 당연히 안 되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진행을 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학 동안에 선행을 좀 했던 친구들이 했던 거 또 한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약간 집중되는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약 3주 정도가 아마도 일반적으로 기본 개념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숙제로는 약 문제가 100문제 정도, 많게는 150문제 정도. 뭐 더 원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긴 하는데, 네, 저도 솔직히 별로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줘봤자 어차피 학생들 하루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핸들링 할 수 없는 문제 수가 나오게 되면은 하루 만에 못 끝내니까 숙제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아예 그러느니 학생들이 나눠서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몰아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양을 줘야 되는데 그때 맥시멈 문제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학 문제 특성상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 자체는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150 문제라고 하면은 이때 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 기본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 주로 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제가 잡았고요. 당연히 4에서 나머지 6주차까지는 심화 개념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원과 연계되는 많이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나올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을 주로 이때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주로 모의고사를 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아마 매주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만 보는 경우는 없고 무조건 매주마다 각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 정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한 번 수업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2번 정도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요즘게 모의고사가 될 거고, 당연히 이 문제 풀이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따로 드리는 걸로, 학생들과 어머니들께 따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표는 3시간 수업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학교 수업 시험 전에 직전 보강이 있는데, 샘학원은 지금까지 진행해 보니까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요 직전 보강을 참여하는 게 좀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유 참석으로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서 일단 무조건 직전 보강은 진행을 하고요. 이 직전 보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전 보강에서 사용할 문제나 자료들은 전주 수업에 미리 배포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3일 전에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나 학원에서 받을 수 있게 따로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여 수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직전 보강이 필요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7회 혹은 뭐 적으면 6회 정도의 수업으로 내신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진행은 3주고요.
3시간이고요. 수업 시간이 3시간이고 원래는 이제 동탄에서는 제가 따로 요청이 없으면 그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이 이제 수업 대신 이거 영상을 보는 경우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모든 수업 그냥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복습이 필요하거나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현재 통합과학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내신 수업은 즉각성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기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거는 세마고의 경우에는 확실히 예정이 불투명하긴 한데 그냥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해도 주에 한 번은 텀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수업이 일요일 오전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일요일과 일요일 중간 정도 제가 생각하는 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중 보강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정이고요. 저는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온라인상의 참여는 아무래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물론 참여가 힘들고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우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참여를 기본으로 제가 기준으로 할 거고 그런 친구들이 많을 때 아마 진행을 주로 하게 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하루를 주중 보강을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이 주중 보강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길어지면 2시간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배웠었던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하고요. 전주 복습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이제 주에 1회는 아무리 봐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까먹고 대부분 수업 전날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를 부랴부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보강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시간표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정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작년에 세마고에 대해서 수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마고의 원래 기존에 그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 좀 쉽게 나왔다 보니까 실제로 성적 향상이 되게 많이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득점으로 예상됐던 친구가 생각보다 고득점을 맞았고 계속 과학의 1, 2등급 정도로 유지가 되는 이런 친구가 있었던 반면에 원래 잘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이 되게 촘촘해졌었거든요. 작년에 아주 심한 예로는 이 2학기 중간고사였나? 전체 전교생 중에서 만점자가 30명이 넘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고 등급이 3등급이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이 그거였죠. 변별력이 원래 높았던 부분이 원래는 매 시험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 변별력이 특정 부분에 쏠리면서 지구과학 파트에 쏠리면서 조금 등급 배치가 이상해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원래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었던 물리 화학 파트가 다시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등급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학생들의 불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학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학교도 어쨌든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야 당연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그런 변별력을 주는 부분들을 좀 세분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 중간고사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래 전통적으로 어려운 부분밖에 어렵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다시 강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혼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